안녕하십니까. 특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작가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볼 텐데요. 지난번 동영상으로 소개한 고려대학교 모집 요강과 서로 비교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입니다. 먼저 전형 일정인데요. 입학 원서 접수는 7월 7일 월요일부터 7월 9일 17시까지입니다. 면접 대상자 발표는 8월 22일 금요일이고요. 면접 구술 시험은 8월 30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9월 8일 17시고요. 추가 합격자 발표는 12월 18일 목요일부터 12월 23일 화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1에서 3차는 홈페이지에서, 4차 추합 발표는 전화 연락으로 개별 통지하게 되어 있네요. 자, 복수 지원 가능 범위입니다. 12년 특례의 경우 재외국민 전형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와 글로벌 인재대학 재외국민 전형에 중복 지원 가능하며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입니다. 먼저 모집 단위에서 고려대학교는 학과별 선발을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단과대학별 선발을 하되 교육과학대학에서는 학과별 선발을 실시하는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단과대학별 선발의 경우 일부 학과는 모집 인원이 없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학과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과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는 과거 도서관학과의 후원이지만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 처리와 검색, 정보 네트워크와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보 전산화 관련 프로그램 등 학문의 범위를 확장하여 졸업생들의 폭넓은 사회 진출을 보여주고 있는 학과이므로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융합대학의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입니다. 이 학과는 26학년도에 신설되는 학과로 미래 자동차 핵심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특화된 인재 양성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대 자동차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학과이니 역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연대 정예과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외교학과로 연정이라 불리우며 강경화, 문정인, 김기정, 조현, 최종건, 김현미, 최종문, 윤영중 등 막강한 연정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정예과의 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학대학의 체육교육학과와 스포츠응용산업학과인데요. 체육교육학과와 스포츠응용산업학과는 25학년도에 실기시험이 폐지되어 서류 100%로 선발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밑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요. 십자가 표시는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모집 단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세대학교는 사범대학이 없으므로 교직 과정이 개설된 일반 학과에 진학하여 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학부에 입학하여 교과목 관련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안내사항입니다. 3번 인공지능 융합대학 첨단 컴퓨팅 학부는 2학년 진급 시 학부내 세부 전공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 시스템학과 중 한 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언더우드 인문사회,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로 지원할 경우 입학 후 소속한 학부 내에서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언더우드 인문사회의 경우 경제학과 국제학 전공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융합인문사회과학부의 경우 디자인 경영과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 전공에 주목하시고요. 융합과학공학부의 경우 에너지 환경 융합 전공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2년 특례의 경우 모집 단위는 3년 특례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내려가고 안내사항에서 첫 번째만 주목하겠습니다. 12년 특례의 경우 교육학부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체육교육학과의 경우 한 명 이내로 선발합니다. 글로벌 인재대학 재외국민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재대학 재외국민 전형의 안내사항에서 첫 번째, 글로벌 인재대학으로 지원할 경우 입학 후
글로벌 인재 학부 내에서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외국민 전형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와 글로벌 인재대학 재외국민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세부 전공을 살펴보면 국제통상, 한국 언어문화교육, 문화미디어, 바이오생활공학, 응용정보공학이 있습니다. 응용정보공학에서는 글로벌 인재 전형 세부 전공으로 응용정보공학을 선택할 경우 공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며 인공지능 융합대학 연계교육과정을 통해 AI 융합 심화 전공을 병행할 수 있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방법입니다. 먼저 3년 특례인데요. 3년 특례는 1단계, 2단계 구분이 있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에서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평가하고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면접평가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여기에서 진로 역량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전공 적합성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으로 중간에 희망 진로가 바뀐 경우에도 모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되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면접에서는 인성 면접을 통한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파악하며 언더우드 국제대학 소속 모집단의 경우 영어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2년 특례의 경우 서류 100%로 선발하며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평가하고요. 글로벌 인재대학의 경우 마찬가지로 서류 100%로 선발하며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제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례 대입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은 대학마다 모두 차등이 있으므로 예측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지원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됨을 먼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년 특례에서 필수 제출 서류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입학 원서, 수학기간 기록표, 해외 학교 관련 사항 기록표, 학력조회 동의서 및 학력조회 의뢰서 이 서류들은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하며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음 필수 제출 서류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합격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있습니다. 초중고 재학사실 증명서입니다. 연, 월, 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중고 성적 증명서인데요. 재학한 모든 학교의 모든 학기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입학 등의 사유로 중복 학기가 발생했을 때 성적이 좋은 학기만 골라서 제출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순 없고 재학한 모든 학교, 모든 학기에 대한 재학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A레벨 또는 IB의 경우 파이널 점수를 제출한 경우라도 고등학교 학기별 성적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즉 GPA는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빠짐없이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인데요. 연, 월, 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지원자 본인에 대하여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주민번호 열세 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하고요. 주민등록 등본으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은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르고 발급 기관도 서로 다릅니다.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행안부 발급이고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법원 발급입니다. 두 서류는 서로 대체 가능한 서류가 아님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국민등록부 등본인데요. 지원자, 부모 각각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열세 자루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체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간혹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꼭 제출해야 되나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원자의 자격요건 심사의 기본이 되는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대학이 요구하는 대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는 지원자 본인, 부, 모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삼특 제출 서류에는 없는 것이죠. 다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위탁 동의서, 부, 모에 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학사 일정표는 외국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 당시 학사 일정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택 서류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될 서류들인데요. 이 서류들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필수 제출 서류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비교과 활동 확인서입니다. 지원자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재학 중 참여한 활동 기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체와 주관의 차이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체는 행사를 기획하고 최종 결정하여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주관은 행사의 운영과 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뜻입니다. 주체와 주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제출 서류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 소속 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여 기격과 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때 고려대학교는 학교 또는 학교장의 직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 관련 증빙 서류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및 어학 능력 증빙 서류입니다. 자, 이 서류들의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적표 스캔 파일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성적 조회하면 캡처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아이디 비번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성적표에도 아이디 비번을 함께 기록하여 스캔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스코어 리포팅을 하면 되죠. 자, 연서대학교의 경우 고려대학교와 달리 스코어 리포팅의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스코어 리포팅 도착까지의 기한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점 또한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출신고등학교 프로파일입니다. 스쿨 프로파일에서는 학사 일정, 교육 과정, 개설 과목 및 심화 과목 이수 현황, 성적 분포, 진학 현황 등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는데요. 스쿨 프로파일은 내신 성적, 즉 GPA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 대학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반드시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선택 제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유서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1번만 살펴보겠습니다. 학기 중 30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30일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고려대학교의 경우 날짜 수 명시 없이 학기 중 국내 체류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형태별 제출 서류입니다. 해외 파견 근무자, 즉 주재원의 경우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또는 해외 지사 설치 인증서 요 두 개를 제출하면 되겠고요. 현지 취업자의 경우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와 재직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법인세 납부 이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세 납부 이력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에는 국가명과 국외 근무 기간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회사명과 국외 근무 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국가명 또한 빠짐없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12년 특례의 경우입니다. 3년 특례의 제출 서류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차이 나는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인데요. 10년 특례 자기소개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직접 입력해야 하며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 언더우드 국제대학 모집단위 지원자는 영어로 작성합니다.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입니다. 의예과, 치의예과, 간호학과, 약학과 지원자는
토픽 5급 이상 또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급 이상 수료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은 지원자 본인에 대하여 제출하고요.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또한 지원자 본인에 대하여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또는 영어 번역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국제학교 졸업생의 경우 학교에서 사용한 이름이 ND여서 간혹 학교 발급 서류에 앤디 킴 이런 식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비교과 활동 확인서 제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비교과 활동 확인서는 지원자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주체 아닙니다. 재학 중 참여한 활동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교내 비교과 활동 및 봉사활동은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것만 인정하며 비교과 활동 관련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평가 제외 대상을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전 또는 졸업 후 참여한 비교과 활동은 평가에서 제외되는데요. 고등학교 재학 전과 관련하여 대입특례에서는 고등학교라 함은 한국학제를 기준으로 하므로 12학년제 학교의 경우 9학년에 취득한 활동이나 성취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종 수상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 받은 장학증서는 제출 가능하며 평가에 반영됩니다. 최종 합격자 서류 제출 관련 안내사항인데요. 2번에서 국외 초중고 재학 사실 증명,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명, 성적 증명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및 영사 확인서에서 묶여있는 상태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경우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이플러의 위치가 다르다고 대학에서 전화 온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온라인 업로드 안내입니다. 온라인 제출 방법에서 나번에 제출 서류는 반드시 기재된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스캔한 파일을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압축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3년 특례입니다. 3년 특례의 경우 학력, 체류, 재직, 기타 4개의 서류 묶음으로 압축하여 제출하며 제출 서류를 확인해 보면 스쿨 프로파일이 빠져 있는데 네 번째 기타 서류 묶음에 포함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입학처 확인 사항입니다. 12년 특례의 제출 서류입니다. 12특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재직 서류는 12특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력, 체류, 기타 3개의 서류 묶음으로만 압축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면접 평가 안내입니다. 연대가 26학년도부터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논리적 사고력 평가인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의사 능력 및 공동체 역량 등을 평가하는 인성 면접으로 전환함에 따라 30%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 평가의 변별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음을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대상자 발표는 8월 22일 금요일이고요. 면접 평가는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면접 대상자 발표로부터 면접 평가일까지 고려대학교는 6일, 연세대학교는 7일밖에 여유가 없으므로 다소 일찍 면접 평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대, 연대 모두 3특 경쟁률은 약 7대1 수준이며 1단계에서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므로 면접 평가 대상자가 될 확률은 약 50%에 달합니다. 따라서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별 면접 유형 및 방법인데요. 3년 특례의 경우 면접을 시행하며 대면 면접입니다.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인성 면접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및 공동체 역량 등을 평가하며 언더우드 국제대학 소속 모집단위는 영어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 관련 안내인데요. 지원자는 재학 사실 증명,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명,
성적 증명 등에 대해 아래의 가나 다 중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영사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예외적으로 중국 로컬 학교 출신자의 경우 쉐신왕이라고 하는 학력인증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행하는 학력 및 학위 인증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셋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및 등록 안내입니다. 여기에서는 미등록 충원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등록 충원은 자, 1에서 3차까지는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4차는 개별 전화 연락을 하며 3차 충원 합격 발표와 문서 등록 마감까지는 불과 6시간밖에 여유가 없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려대학교의 경우 4차 충원 합격 발표와 문서 등록까지는 불과 4시간밖에 여유가 없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추합 발표는 12월 28일 10시에 홈페이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문서 등록은 다음날 12월 19일 14시까지입니다. 2차 추합 발표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홈페이지에서 하며, 문서 등록은 다음날 12월 21일 14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차 추합 발표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홈페이지에서 하며 문서 등록 마감 기간은 당일 12월 22일 16시까지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추합 발표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서 16시 사이에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게 되어 있고 문서 등록은 다음날 12월 24일 1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12년 특례의 경우 추가 합격이 없습니다. 각종 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학기간 기록표입니다. 자, 재학한 모든 학교, 국내외 모두를 포함하는데 학교명을 초중고 순서대로 기입하면 되고요. 학교명은 공식 명칭을 기입해야 됩니다. 자, 밑에 표를 보면 자, 학교명, 학제, 소재국과 소재도시, 학년, 학기 구분이 있어야 되고 기간, 재학 기간을 표시해야 됩니다. 재학 기간은 재학 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하초등학교를 다녔으면 작하초등학교, 학제는 6년제, 소재 국가는 중국, 소재 도시는 예를 들면 베이징, 학년, 학기는 4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재학 기간은 재학 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수학 기간 중 중복 수학, 월반, 특정 학기 성적 기록의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아래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학교 관련 사항 기록표입니다. 학교는 외국 소재 학교만 기재하면 되고요. 학기 시작 및 종료일하고 관련하여 학사 일정표에 근거하여 방학 기간을 제외한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면 참고가 될 텐데요. 예를 들면 학교명에서 작하초등학교이면 작하초등학교라고 입력을 하고 전화번호는 국가번호와 도시번호를 함께 입력하시고 이메일 주소는 학교 이메일 주소를 쓰되 학교 이메일 주소가 없다면 재직 중인 담임 선생님이나 카운셀러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도 관계없고요. 학교 주소, 학교 홈페이지, 학기제는 2학기제냐, 3학기제나, 4학기제냐를 표시하면 되고요. 학기 시작 및 종료일은 학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 1학기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2학기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기제 학교의 경우 3학기, 4학기는 기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확인서입니다. 앞에서도 비교과 활동 확인서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유의사항에서 비교과 활동 확인서는 지원자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주최 아닌 주관하여 재학 중 참여한 활동을 기록하는 서류고요. 교내 비교과 활동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록은 항목별로 띄어쓰기 포함 50자 이내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내 봉사활동이고요.
소속 고교에서 주관하여 재학 중 참여한 활동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B 학교의 카스 과정에서 수행한 한글학교 봉사활동은 교내 봉사활동으로 제출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참여한 한글학교 봉사활동은 교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해당 기관 재직 중인 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가 교내 비교과 활동 및 봉사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해야 되고 비교과 활동 확인서의 모든 페이지에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고려대학교는 학교 또는 학교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상 제외되는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은 자, 아래와 같은 양식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지원자가 참여한 탐구활동, 자율자치활동, 진로활동, 진로탐색활동 등과 관련하여 활동 분야에서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활동명을 적으시고 활동 내용은 띄어쓰기 포함 50자 이내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봉사활동이고요. 봉사활동 기간과 봉사활동 내용을 띄어쓰기 포함 50자 이내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 제일 밑에 확인자 서명, 확인자의 소속 기간 및 직위, 그 다음 확인자의 서명 또는 직인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유서입니다. 사유서가 없는 경우는 사유서를 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학기 결손이나 학기 중복이 있는 경우, 월반이 있는 경우, 조기 졸업이 있는 경우, 코비드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경우, 학기 중 국내 체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기타 학력, 체류, 재직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입니다. 12년 특례에만 해당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글로벌 인재대학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이 자기소개서를 동일하게 사용함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사항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원서 접수 시 온라인 입력해야 하며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언더우드 국제학부의 경우 영문 자소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6번. 자기소개서는 재학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 실적이나 교회 활동 등을 작성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제일 밑에 동호일란에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더우드 국제학부 지원자의 영문 자소서가 모집 요강 뒤편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서류 양식인데요. 표준화 학력 지표, 표준화 학력 자료, 어학능력 제출 서류 목록표인데 서류명, 응시일, 발급기간, 비고로 목록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표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원서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궁금해하실 부모님들을 위해 25학년도 모집 요강에 있는 목록표를 소개해 드리니 이 목록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을 고려대학교와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봤는데요. 특례 대입 지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대입 지원의 3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입 지원의 3원칙은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라는 전형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원학과 및 연계 전공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 우선이냐 학과 우선이냐에 대한 뚜렷한 원칙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대입 지원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자카 특례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시의 시작도 모집 요강, 끝도 모집 요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의 종류, 서류의 제출 또는 업로드 방법, 평가 항목과 방법 등 모든 것은
모집 요강에 있으며 모집 요강이 기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6학년도 특례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모집 요강 비교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성균관대학교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